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광판 보시면 오른 종목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종목 불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폭이 대단히 컸다. 아마 가지신 종목들 대부분이 많이 빠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팔아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그러면 조금 나으시겠지만 주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좀 견디고 있으면 다시 반등을 해줄지,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오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증시 기본 지표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기본 지표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다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2.28%, 근래 들어서는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2609포인트입니다. 2700을 넘었다가 단숨에 100포인트가 이렇게 빠졌어요. 오늘 하루만 한 6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2.3%, 83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공이 2% 넘게, 그러니까 해외 시장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하락폭이 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래 대금, 이제 시장이 워낙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래 대금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장의 어떤 에너지, 활기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본다고 그러면 거래소가 11조 9천억, 10조는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거래 대금은 아니다. 코스닥이 8조 2천억입니다. 코스닥이 항상 한 10조는 넘어섰습니다. 거래소보다 오히려 거래 대금이 더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래 대금도 8조 2천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시장의 활기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에 거래소 일본 그래프 보면요, 요게 21선이라고 그랬죠. 21선이 이렇게 깨지고 나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깨진 모습은 어쨌든 매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아마 주식들 많이들 못 팔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지수 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장이었기 때문에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주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넘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이 최근 시장을 좀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는 일본 면에서 이제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밑에 제가 추세선 잘 그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선 그으면 약간 억지스러운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때도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 추세선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을 깊게 내면서 이 추세선에 부딪혔습니다. 대체로 그래프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런 추세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보면 꼭 이 추세선에서는 이렇게 한 번 정도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빠지든지 이러더라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이 추세선에서 살짝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 뭐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50% 확률은 더 넘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환율도 제가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환율도 오늘 1,400원 정도에서 상투를 찍고 좀 내려온 거 아닌가. 당분간은 거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가 환율 그래프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지수 분봉 오늘 하루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요게 이제 오늘 하루 아침에서 이렇게 오전에 좀 밀렸다가 오후 들어서 이렇게 약간 지지가 좀 되면서 끝에 살짝 이렇게 돌렸죠. 그래서 환율로 봤을 때도 1,400원대에서는 좀 이렇게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래프하고 코스피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맥이 좀 닿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봉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보면은요. 오늘 장중에 1,400원을 찍었다가 내려왔습니다. 종가는 1,394원이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한 6원 정도 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꼬리가 이렇게 달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환율 상승세가 굉장히 급한데요. 이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지금 환율 상승 그 각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면요. 이제 환율 그래프를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1,444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10월 24일 날 1,400원을 넘었습니다. 그때 종합 지수가요. 환율하고는 이제 역의 관계가 있죠. 2,100까지 갔었습니다. 10월 달. 지금은요. 환율이 1,494원, 오늘 1,400까지 이렇게 갔지만은 종합 지수는 전혀 예전 2,100하고는 다르죠. 그래도 2,600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 대비 주가 그 변동폭은 상당히 예전에 비했을 때 상당히 탄탄한 편이다. 그렇게까지 환율에 크게 영향은 받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환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이점저점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딱 잡히는 건 없지만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 그 의견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종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첫째가 어쨌든 이스라엘, 이란 요 사태죠.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바로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한 1,400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스라엘, 이란 요 사태가 뭐 더 진척이 될지 여기서 그 중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영향이 가장 컸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CDS라고 그랬어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러니까 부도가 발생할 위험. 요게 지금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고 중국보다는 살짝 이렇게 낮은데요. 은근히 우리 한국을 보는 그 위험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요 리스키한 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보는 해외 시각에서 이게 위험 수치가 굉장히 높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4,192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중국 같은 경우가 3조 2천억 달러.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 거의 한 10배 차이 나죠. 일본이 아마 1조 2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경제가 크니까요. 근데 우리도 이제 4,192억 달러면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한 35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넉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위험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해외 시각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정 적자 이번에 이제 그 한 51조 정도 세수가 펑크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이런 데서 좀 덜 거쳤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어쨌든 경제가 어려우면서 이렇게 세수가 조금 덜 거쳤다는 얘기인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CDS 이 그 금리가 좀 높아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지만 그 외에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 얘기가 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면요. 우리 원화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도 그만큼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특히 이렇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쟁 위기 말고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만 이렇게 샀어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5,400억, 코스닥에서 1,800억이니까 근 한 8천억 가까이 샀죠. 반면에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2,7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1,500억 매도 우위입니다. 4천억 넘게 매도 우위했죠.
금액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매도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다는 게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한 3천억 가까이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만 샀지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쭉 매수 우위하던 것을 매도 우위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아요.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은요. 먼저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최근에 며칠간은 이렇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54조 9천억이면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작년 연말 이후에 이렇게 추세로 보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죠. 돈들이. 그래서 개인들 자금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다가 최근 이제 며칠간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CMA 계좌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 팔아놓으면 증권사에서 이제 CMA 계좌를 이렇게 이동시켜 놓는데 거기에는 지금 잔고가 한 80조 가량 되면서 한 10조 이상 이렇게 최근에 돈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시 쪽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고 임시 CMA 계좌에 머물고 있다. 증시 주변 자금, 대기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성격상. 그쪽은 아직도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 예탁금은 살짝 최근에 줄기는 했지만 주변 대기 자금은 풍부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신용융자금은 지금 19조 3천억 이렇게 급하게 늘어나다가 근래에 조금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9,500억입니다. 이러셔도 작년 연말 이후에 1조 가까이 이렇게 유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시장이 계속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미수라든가 신용으로 들어가신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이런 그 물량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면 최근에 한 200포인트 빠졌습니다. 주가로 봤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급매물 될 가능성도 있다. 장이 올라갈 때는 요게 이제 어떤 그 상승 쪽으로 기여를 하지만 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신용이나 미수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성 매물화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급매물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이쪽 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매물화 될 가능성도 있다. 수급 내용이 별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은 111조 그래서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그래프만 이렇게 봐도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그 시장 흐름을 우리 시장도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우입니다.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65%이긴 한데요. 그동안에 1년 동안 쉼없이 이렇게 오르기만 했던 시장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확실하게 꺾였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요. 다우보다는 조금 낮지만 어제 이제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크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났죠. 21선, 61선을 다 깼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하죠. 오늘 일본 니케이 21선 깨지고 61선까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대만이 그동안에 굉장히 단단한 면모였는데 오늘 2.6%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좀 덜 빠진 게 오늘 하루에 다 이렇게 매를 맞았다.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독일 플러스 0.5니까 그런대로 독일이나 프랑스 플러스 0.43 그렇지만 고개는 이렇게 숙인 모습이죠.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그래프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중국 상해 마이너스 1.5% 항생 마이너스 2.2% 중국 시장이 다시 이렇게 하락폭이 아주 깊었습니다. 다음에는 해외 주요 종목들 제가 그래프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 모양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반등하는데 어제는 한 2% 이렇게 빠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 또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어제 무려 5.5%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바닥권에 있다가 어제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상시죠. 0.8%.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미국 시장을 그동안에 끌어왔던 빅7 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가 꺾이면서 특히나 애플이나 테슬라,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이 두 종목은 그래프가 완전히 망가졌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뚫고 최저점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종목을 말씀드리기도 조금 민망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비싸서 사지 못했던 주도주들, 앞서가는 선두주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시장을 끌었던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아직도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물론 21선 여기 좀 깨진 것도 있지만 이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많게는 한 4%, 적게는 한 2%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 종목들 제가 잠깐 그래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장주들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그래프입니다. 21선 리스 우위입니다. 물론 그 규모는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이렇게 환율 때문에 판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거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면 21선이 물론 깨지긴 했지만 좀 들어가도 되는, 오히려 그동안에 못 샀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 아침에 마이너스 붙는다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21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21선 딱 부딪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추세로 봤을 때 아직도 단단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팔아서는 안 된다. 요 21선이 깨진다고 그러면, 요 21선이 깨지고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난다고 그러면 그때쯤에는 매도를 고려해야 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단단하다. 금년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10조 이상 영업이익이 날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그 규모도 굉장히 클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주가에 좀 프리미엄을 줘야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래프 살아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라고 그러면 HBM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죠. 한미 반도체도 전체 우리 종합지수 그래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21선이 저 밑에 이렇게 있죠. 그러죠? 그래서 21선도 단단할 뿐더러 그 위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아직도 단단하다, 흔들림 없다. 증권사 최근에 리포트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요, 한미 반도체가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지만 오늘 이제 14만 300원인데요.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목표가 제시하면서 한미 반도체는 아직도 사도 된다. 실적이나 앞으로 성장성이나 HBM 관련해서 TC 본더 쪽은 달리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방금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 몇 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주식들도 21선에서 살짝 깨졌거나 21선 유지가 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만큼은 이렇게 하락을 깊게 받았다고 그러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도주가요, 대체로 기간으로 보면 한 1년, 2년, 주가로 보면 적게는 한 서너 배, 많게는 한 10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도주들은 실적이 그렇게까지 뭐 5배, 10배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심리적인 관성이라고 그럴까요? 쏠림 현상 때문에 주도주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을 한 10%, 많게는 30%를 받기도 하죠.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삼성전자 기준에 했을 때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조정받았죠.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지금 가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불안하더라도
팔지 말고 한번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의 분위기하고는 달리 아직도 매수세가 탄탄한 종목들 그래프가 모양이 아직은 깨지지 않고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로템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오늘 또한 11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기관도 오늘 한 7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하락은 했지만 수급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고 있고 그래프 모양은 이렇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좀 흔들릴 때 팔지 말고 좀 꽉 쥐고 가보자. 방산주들이 어쨌든 JP 모건에서도 금년 초에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한국 주식 중에서는 방산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 같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이제 한 4월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이게 방산주 쪽에서 다른 주식하고 좀 달리 오히려 반도체 못지않게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좀 들고 가보자.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분위기하고는 달리 아직도 상승세가 단단한 종목들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좀 불안하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거 오늘 한 3%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21선 위에 이렇게 안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빠지면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좀 마음 편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전비주원도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전체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종목으로 봤을 때도 급등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급에서도 보면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좋고 재료도 아주 대형 호재가 떴죠. 인터넷 은행이라는 거요. 세무 회계 쪽에서 데이터를 많이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더존 비전이 인터넷 은행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더존 비전은 이제 물론 단타하신 분들은 하루에 이렇게 장중에 높으면 줬다가 밑에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길게 보고 연말까지 좀 가지고 가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일봉으로 보면 좀 오른 것 같아도요. 이렇게 주봉 항상 제가 보여드리죠. 옛날에 13만 원대 이렇게 비교했을 때 5만 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토막 이상 낮기 때문에 그래프로 봤을 때 아직도 가격으로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흔들더라도 조금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파마리서치도요. 실적 면에서 대단한 주식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이렇게 거래가 지금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그 사모펀드 쪽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꾸준히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던 주식입니다. 실적 면에서 리쥬란 관련해서 그쪽에서 여전히 매출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쥬란 인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 지금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도 아주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또 다시 실적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때가 됐다. 아마 기관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펀드가 이렇게 많이 사기 때문에 사모펀드라는 게 일단 들어온다고 그러면 목표가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주시 봐야 되는데 지금 파마리서치는 상당히 큰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가격을 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가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도 장중에 좀 저점 매수해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물건을 조금 파신 분도 계실 거고 그대로 보유한 채로 오늘 이렇게 넘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나머지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외하고 그래프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오늘이 대충 단기 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어보면요. 이 추세 바닥이죠. 오늘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이 추세 바닥까지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요.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가 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악재가 이렇게 많기는 하지만 추세 바닥에서 오늘이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내일 정도에서는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금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단기 반등을 노린 그런 매수도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프만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반등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시장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